율포의 기억. 자, 세안들은 대조적 시효 있다 없다? 야, 볼 필요 뭐 있어? 그런 아가 있었잖아. 부정적 시효도 있었고 긍정적 시효도 있었지. 당연히 있지, 대조적 시효가. 자, 율포의 기억이 몇 페이지냐? 페이지 110. (110페이지) 위에다 이거 하나 적어볼까? 맨 위에다 적어. 자연을 보호하자. 자연을 보호하자. 가로 열고 이딴 주제 아님. 이딴 주제 아니라고. 이런 주제가 아니라고. 막 갯벌 나오고 막 그런 생명 내니까 그렇게 몰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 수 있거든? 아니야. 이건 그런 내용 아니야. 왜? 배경, 율포. 어디라고 돼 있니? 시인 문정희의 고향인 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한 포구. 포구가 먼저 나왔지? 배가 드나드는 개 어기.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갯벌이 인근에 발달되다. 갯벌. 이 율포는 그래서 뭐야? 갯벌이지, 갯벌. 미안한데 80페이지 있잖아. 대구법 있는지 찾아볼래? 80페이지에 대구법 있는지 찾아볼래?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볼 필요 없는데 잘 모르겠으면 찾아봐. 대구법. 찾았으면 표시해봐. 대구법 80페이지였지? 찾을 수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대구법에 대해서는 필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가 나올 때마다. 시가 나오든 소설이 나오든 간에 대구법을 찾을 수 있으면 이제 표시할 필요 없는 거지. 있다, 대구법. 하나만 있나 두 개 있나 모르겠네. 내가 본 건 이건데.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푸른 숲길 뿜어내는 청솔 보아라. 그거 대구잖아. 그지 않나? 청솔 바라보는 몇몇들 보아라. 푸른 숲길 뿜어내는 청솔 보아라. 뭐뭐 하는 뭐뭐 보아라. 뭐뭐 하는 뭐뭐 보아라. 그지? 대구법 있어. 자료서에도 안 알려줬지? 근데 있다고 분명히. 발견한 거잖아. 이건 내가 발견한 거잖아. 그냥. 학교생은 발견 못하는 법 없고. 이런 것도 나오면 이제 당황하겠지. 오케이? 다시 율포. 다음 주에 학교 가지, 이번 주에. 얘 고3에 걔는 다시 음성 나왔다며. 양성인 줄 알았는데 다시 재검했는데 음성 나왔대. 니네 학교 3학년이라고 알려주더라고. 다행이지. 3학년 2반인가 누구 나왔었다고 했었잖아. 아, 몰랐어? 아, 음성이래. 다음 주 학교 가지? 아씨, 근데 제발 다음 주에 좀 시험 범위. 그러니까 다시 돌아볼 시간도 없어. 그지? 지금 이거 해야 되고. 시험 범위 알지? 이춘풍전, 남신의 지우, 이동, 태안도, 그 다음에 유충제전, 율포의 이옥설, 소리의 빛. 대단한 읽어보기 왜 하는 거야? 춘향가, 천지꽃, 백두산, 개밥바라기, 정선아리랑.
조신의 꿈, 서신한적이, 난소금, 봉사태초, 불모지, 한중로, 권태, 공방전. 그지? 그렇게. 내 능력으로도 한 주에 8개 뭐 작품 이렇게 나가지 못해서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관리 수업을 마지막 끝면 관리 수업도 한 분.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만약에 국어가 첫날이 아니다. 그지? 첫날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지? 그러면은 니네 금요일날 관리 수업 부를 거야. 목요일하고 금요일. 목요일날 첫 시험, 금요일날 첫 시험인가? 그럼 수요일하고 금요일. 관리 수업 보아야지. 그럴 거 아니야. 해도 되잖아. 일찍이 동그라미 일찍이 위에다 적어 회상 일찍이 회상 이게 회상이라는 거잖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잖아. 일찍이란 말은 이 얘기는 과거에 있었던 얘기라는 거잖아. 그 밑에 어린이실에 체험 나왔으니까 회상. 어머니가 나를 받아야 나 똥냄 치고 얘도 시조가자가 나왔네. 어머니가 나를 받아야 되려고 한 것은 이거 조심해. 소금기가 많은 푸른 물 있지. 조심해. 뭘 조심하냐? 부정적, 저거 밑에다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나가는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나쁜 년이라는 게 아니라 나하고는 상관없는 년이라는 거잖아. 그런 개념.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부정적이라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라고. 조심하라고. 그냥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뿌리 뽑혀 멀리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는 게 그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니 검은 뻘밭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와 의미 없는 존재의 뿐이라는 거야. 그래도 대조는 되지 뭐. 의미 있다 없다. 대조. 자, 대조 그 표현했잖아요. 옆에.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차이밖에 없다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소금기 많은 푸른 물에 부정적으로 막 몰아붙이면 그거 조심하라고. 야, 썰물 표현 멋있지?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갔다. 그지? 썰물을 그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꿈틀거리는 그게 바로 뭐니? 생명체, 생명력. 그리고 이렇게 적을까? 이건 안 했지. 내가 처음이지. 그지? 통념을 깼다고 적을게. 처음 네 줄 있지? 통념을 깼다. 이 통념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 의미잖아. 그지? 이걸 깼어. 뭐가 깬 거야? 뭐가 깼어? 이 네 줄이 왜 통념을 깬 거야? 아이고 다리야. 우리가 아까 나왔는데 생각해보면 청설 그 세안대 부분은 푸른 눈 얘기 나오지. 푸른. 이 푸른색이라는 게 결국 뭐야? 긍정적인 이미지로 쓰이는 거고, 우리가 검은이라는 건 원래 보니 부정적 이미지로 쓰이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푸른색과 검은색은 오히려 푸른색이 긍정적, 검은색이 부정적으로 보잖아. 근데 이거는 뭐예요? 그 의미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념을 깼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적 화자. 시인만의 어떤 독특한 이미지지, 개념.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에게 그 물이 아니라 그 생명을 보여주겠어. 갯벌에 있는 그 생명을 보여주겠어.
나를 바다로 데려갔대. 그리고 옆에다가 때문이었다 옆에다가 가르고 이렇게 되니까 단정적 어조. 그냥 나도 이거 있길래 어디서 보니까 있길래 그냥 알려주는 건데 그냥 단정적 어조라는 거는 그냥 뭐 사실 필기 안 해도 알긴 아는 거야. 왜? 그냥 단정적이지 않은 어조가 뭐냐면은 그러지 않을까? 그랬을 것 같다. 이런 게 추측인 거잖아. 추측이 아니라 그랬다. 보통 이걸 단정적 어조라고 하거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을지 하지만 또 안 하면 원망할까 봐. 단정적 어조를 하면 돼. 알고 있다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본인이 진짜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단정적 어조야.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바로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다. 너희는 그런 거 배운 적 있나? 옥상의 피 민들레꽃이라는 소설? 배운 적 없어? 한 소녀가 초딩인가 걱정돼. 소녀가 엄마가 통화하는 거를 듣게 돼. 엄마가 무슨 얘기냐? 아 사실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떤 소리 났다는 얘기도 그 여자애를. 엄마야 그냥 지난 소리치 이제 농담치 하는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상처를 받아. 왜? 아 나는 원래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그지? 엄마가 나를 낳지 않으려고 했구나. 그게 상처받아서 옥상에 올라가. 뭐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 소설이야 그냥. 옥상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뭐니? 떨어지려고. 주소를 했어. 근데 그때 옥상에 뭘 봐? 그 옥상에 돌 틈 사이로 민들레꽃이 핀 걸 보게 돼. 흙 한 점 없는. 아마 먼지가 모여서 그 흙절은 돼 있어. 그치? 거기 보는 그 보고는 생명력을 느껴. 그리고는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 이상한 소설이야. 난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민들레꽃을 보고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서 집에 가족들이 자기 찾느라 막 난리 났었는데, 다시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단편 소설. 옥상에 핀 민들레꽃. 응? 살아야지. 사면은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치?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나는 내가 40이 넘을 때까지 게임을 즐거웠지 몰랐어. 겁나 재밌어. 진짜 즐거워, 막. 기대가 되고. 오늘 내일 쉬는 날, 이제 내일 쉬는 날이잖아. 월요일 하기 쉬잖아. 그러면 집 와서 이제 밤에 12시부터 이제 새벽 한 3시까지, 2시, 3시까지 이제 게임을 하는 거지. 그 시간은 나만의 주어진 시간. 다 자고 있을 때. 혼자. 헤드셋 끼고. 즐거운 게 너무 많아. 내가 옛날에 충격받는 일이 있어갖고 가르쳤던 제자 졸업을 했는데 졸업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애인데 고등학교에 돼서 이제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러면 그래 괜찮아 잘 지냈어 하면서 인사하고 갔는데 일주일 좀 안 돼서 걔가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어. 옥상에서 이제 그래서 그게 내가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냥 그러면 내가 만났을 때 뭐라도 좀 물어볼 걸. 그 표정은 내가 못 읽은 거야. 난 전혀 그런 못 느꼈지,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아갖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 재밌는 일이 많다고. 살면 재밌는 게 많아. 야,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아. 니네 안 먹어본 것 중에서 맛있는 것도 많아. 겁나 많아. 양주 안 먹어봤지? 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겠구나. 양주. 마라탕 맛있어? 네. 난 아직까지 태어나서 마라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갖고. 도대체 왜 그게 맛있다는지 궁금하긴 해. 근데 그 맛있다는 얘기를 여자애들밖에 못 들어봤어. 뭔지 알지? 남자들이 나보고 마라탕 맛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약간 그런 느낌? 마카롱을 좋아하는 느낌? 난 마카롱이 맛있는 거 모르겠거든? 마카롱을 돈 주고 사 먹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리액션. 마카롱 돈 주고 사 먹어? 그거 안 사 먹잖아. 보자. 이 얘기하면서 길었으니까 엄마의 의도가 뭔지 알겠지? 그지? 아무래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의지라든가 생명력 있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생명력을. 걔네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2부.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이야? 무릎을 꿇는 것일까? 가로 열고. 수고로움. 저죠?
수고로움. 한마디 고생한다는 얘기지? 또는 뭐 힘겨움. 이건 수고로움과 힘겨움이야. 무릎을 꿇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거야. 무릎을 꿇는다. 이게 무릎을 꿇는데 두 번째 나왔네? 그지? 아까 무릎 꿇는 거 나왔잖아. 걔랑 얘랑은 어때?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그지? 의미가 다르지. 다행이야. 이건 선생님 다르잖아. 그지? 율포기억 쪽이랑 그쪽이랑 앞에는 선생님 다르잖아. 같은 선생님이야? 아니지? 자, 또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자,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가로 열고, 이거는 거기 나오긴 하지만 얘는 이제 겸허한 자세. 겸허. 근데 겸허하다는 게 뭐야?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그래. 자신을 낮추고 비운다는 의미거든. 봐봐. 승부를 했어. 시합을 했어. 근데 내가 졌어. 내가 진 걸 인정 못하겠어. 나는 쟤보다 뛰어난 사람 인정 못했어. 이건 겸허한 자세가 아닌데, 아, 그래. 내가 잘 못했으니까 졌어. 그지? 이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겸허한 자세, 왜 겸허한 자세 보일까? 요즘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베지테리언인가? 맞지? 베지테리언? 베지테리언 맞아? 그 사람들이 마인드가 그런 거 아니야?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의 생명을 자기가 해친다는 거. 생명을 죽이고 그에서 내가 이제 식량 얻는다는 거지. 이거에 대한 혐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베지테리언도 종류 여러 가지지. 뭐 달걀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달걀을 먹는 사람이 있어. 또 고기는 안 먹지만 생선은 먹는 사람이 있고. 그 종류가 되게 다양하던데. 아, 철저한 사람도 있고. 아예 생명이 있던 것을 안 먹는다. 식물만 먹는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달걀을 넣는 거 있잖아. 내 닭들을 사육할 때 진짜 요만한 상자 안에 다 가둬놓은 상태에서 이제 알만 받는 거 있지. 그게 되게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 개 농장 있지? 개 농장. 개를 기르는데 이제 거기 뭐 식용개를 키우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이제 분양하기 위해서 근데 개들을 완전히 무슨 너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이제 막 온갖 벌레 막 분비물이 있고 막 그런 데서 이제 열악하게 키우는 거지. 이것도 윤리 문제 있고. 도살할 때 그것도 분명히 어떻게 하는지 알지? 닭 죽일 때 어떻게 죽인지 알아? 그냥 목 똑똑 이렇게 부러뜨리면 죽어. 그게 나아. 고통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거나 살고 그거 할 때도 뭐니? 고통 없이. 그지? 고통 없이. 그게 이제 윤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식량을 얻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뭐야? 하나의 생명을 뺏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그런 마인드로 지금 여기 있는 어부들이 그렇게 이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자세로? 겸허한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미안하다. 그지? 내가 날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해치지만 미안하다. 이런 자세, 겸허한 자세로. 그 얘기는 아는 거니까. 자, 111페이지 봐봐. 이왕에 말 나온 거 뒤 옆에 111페이지 2번 봐봐. 그러니까 노동의 힘겨움이 나왔고 무릎 꿇는 게 나왔고 옆에 먹거리가 되어주는 생명체들이란 겸허한 자세라고 하니까. 생명체를 함부로 하지 않는 자세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되게 잔인해. 그래서 원래 잔인하지. 그 잔인한 음식 중에서 뭐가 있는데? 푸아그라. 되게 잔인하다며 그게. 거의 간 요리가 그게 뭐 그래서 이 거의를 어떻게 뭐 학대하듯이 해갖고 그런 것도 있어. 노루 있지. 노루 사슴인가 노루 있잖아. 거기에 빨대 꽂아갖고 검색해봐. 그런 거 있어. 옛날에 개 도살할 때 그 육질이 좋게 한다고 개를 두들겨 패서 죽이기도 했어. 몽둥이질 해갖고. 이게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생각하면 돼.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두 개 가르칠까?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무릎을 꺾는 것일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그지? 대구법이지? 생명을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그 왜 쓸쓸한 맨살인지 옆에 다시 볼까? 111페이지. 뻘밭의 척박함. 자, 밑줄. 생존을 위한 생명체들의 사투. 밑줄. 난 힘겨운 노동 공존. 그래서 쓸쓸한 맨살. 너무 얘네들 입장으로 갔는데? 먹기 미안하게. 이 뻘밭에 가면은 개도 있고, 산낙지도 있고, 가봐, 산낙지 먹는 거 생각하면 좀 잔인해. 살아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봐. 맛있다는 거잖아. 미안해 하면서 먹어, 그래서 산낙지도. 그래서 쓸쓸하다는 거.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지. 11페이지에서 2번 그 의문과 사색에 대한 답이 있지. 요거 별표 5개. 일스에서 이건 기억해. 서술형까지 대비해야 돼, 여기는. 11페이지 2번. 왜 무릎을 꺾는가, 허리를 굽히는가, 왜 쓸쓸한 맨살일까에 대한 답이 있지. 그걸 잘 기억하라고. 하긴 이게 보니까 결국 여기는 생사의 사투가 벌어지는 곳이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로. 오, 봤어?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봤어? 그치? 이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첫 번째 일행과 행 자체가 똑같이 반복됐지. 자, 이거는 동일한 시행의 반복이지. 행 자체가 전체가 똑같잖아. 동일한 시행의 반복. 오.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온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자, 무의한 해조음 옆에 나왔지. 뜻이 뭐 아무 의미 없는 파도 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러면 무의한 해조음과 대칭을 이루는 게 뭐니? 동일한 게, 대등한 게 소음기 많은 푸른물이 되겠지. 그런데 소음기 많은 푸른물은 시각이고 무주한 해조음은 뭐니? 청각이고. 자, 얘도 청각 등장했으니까 뭐가 돼? 다양한 심상이 되는 거야. 나중에 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막에 다른 감각이 있었나? 뭐 있었지? 시각 말고? 아까 세안들은 청각이 있었어요? 노래소리 나고 울음. 그지? 얘도 지금 청각이. 그럼 얘기했잖아. 감각이 2개만 존재해도 다양한 심상이잖아.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어차피 시각은 다 깔려있어. 확인할 필요도 없어. 시각은 있는 거야. 그럼 뭐니? 다른 감각이 하나만 존재해도 뭐가 되는 거야? 다양한 심상이 되는 거거든. 니네가 나중에 판단할 수 있을 거야. 확인해보고.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 봐, 위태함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거. 각표라도 노를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자, 각표라도 노를 내뿜는 폭우 옆에다 의인법 쳤고, 얘도 의인법 나왔다. 의인법 나왔다. 왜냐면 폭우가 각표를 하듯이 노를 내뿜는다며. 각혈. 피를 토해내듯이. 보통 사람한테 쓰겠지, 각혈은. 그런데 보면 뭐랬냐. 노을은 아름다운 거잖아. 근데 그게 뭐한데? 각혈한 데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름다워 보이지만 아픔과 고통에 도사리는 삶이 터전이야. 너무 뻘밭 이상하게 만들었어. 그지? 그러니까 그 뻘밭이라는 곳이 봤을 땐 되게 갯벌이 아름답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사투가 있다는 거잖아. 그 얘기하고 있어.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이 성자는 옆에 노동자야, 노동자. 노동하는 사람들. 숭고함, 동그랗지, 숭고함. 성자면은 뭐 예수님, 부처님, 뭐 공장, 이런 사람들이 성자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처럼 고개를, 그래서 숭고하다고 한 거지.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노동의 힘겨움과 숭고함 있죠. 이게 슬프고 경건한 손. 그리고 또 하나, 생명체에 대한 겸허한 자세. 이 2가지.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아니잖아. 노동의 힘겨움과 숭고함이 아니다? 왠지 알지?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보다 어때? 사실 더 잘 먹고 잘 살지. 화이트 칼라가 뭐냐면은 사무실에서 이제 와이셔츠 입고 일하는 직업이지.
블루칼라는 이제 공장이나 현장에서 이제 노동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화이트 칼라가 더 대우를 받는 세상이야. 그잖아. 응. 그러니까 노동의 어떤 숭고함이나 이게 없는 거야, 사실은. 사회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아들에게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니까. 노동의 경건함과 그 숭고함. 땀 흘려 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생명체에 대해서 얼마나 겸한 자세인가, 겸한 자세까지 보여주고. 그런 교훈을 주게 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지,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지 알겠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게 나중에 그걸로 이어진다? 뭘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랑 연결이 돼. 왜? 거기 처음 시작할 때 뭐가 나와? 그 노동자에 대해서 나오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이제